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실 영상은 3부작 중 대망의 마지막인 3부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의 고급 단계를 배워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직관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프롬프트 없이 원하는 이미지를 빠르게 출력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롬프트와 이미지 프롬프트 합성을 간단하게 배워볼 것입니다. 이 영상만 숙지하셔도 여러분은 미드저니 중급자 이상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미드저니 고급 사용자가 될 수 있는 프롬프트 사전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아래 설명란에서 다운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10명에 한해서 미드저니 마스터 가이드북 전자책을 이벤트 당첨자분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이벤트 참여 방법이 있으니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참고로 전자책 이벤트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종료하려 합니다. 혹시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전자책 발간 기념으로 할인 판매를 하고 있으니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매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또한 이번 영상만으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이전 영상부터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단계는 구도, 주제, 주제 설명, 환경, 환경 설명, 조명, 매개 변수. 3단계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가 2단계에서 뭐였죠? 2단계에서는 구도, 주제,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인데, 구도, 주제, 주제 설명, 환경, 매개 변수인데 환경 설명과 조명을 3단계에서 추가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 설명이랑 조명만 추가해도 약간 중급 프롬프트로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조명이 나오면은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앵글 90년대 뉴욕 거리에 있는 바비 인형 화장을 한 마고로비 블러아워 라이팅, 저희 아까 라이팅 했을 때 배웠던 거죠. 블러아워 라이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나옵니다. 블러아워 라이팅이 뭐였죠 여러분? 일출 전, 일몰 후 1시간 정도의 시간입니다. 뭔가 새벽거리 느낌이죠. 새벽거리 느낌인데 블루라는 프롬프트 때문에 이렇게 옷차림 자체가 약간 블루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프롬프트로 이 옷의 색상이라던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스웨터인지 겉옷인지 점퍼 같은 건지 이런 것도 다 미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롬프트로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마고로비처럼 나왔죠. 그래서 이 안에 옷을 어떤 걸 입었는지, 그리고 겉에 옷은 무엇을 입었는지 이런 것도 다 프롬프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나왔죠. 외모는 그렇지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런 배경이라든가 이런 옷차림이라든가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화장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프롬프트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4단계로 가보겠습니다. 구도, 매체, 주제, 주제 설명, 환경, 환경 설명, 조명, 분위기, 매개 변수. 3단계보다 이 매체 분위기가 늘어났죠. 매체와 분위기. 저희가 매체 뭐가 있었죠? 매체. 여기 보시면 이 수많은 이 매체들 많죠. 이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겁니다. 이 프롬프트 사전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체와 분위기가 추가됐습니다. 구도, 매체, 주제, 주제 설명, 환경, 환경 설명, 조명, 분위기, 매개 변수. 여기서는 와이드 앵글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계속 와이드 앵글로 하니까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으로 바꾸고, 90년대 뉴욕 거리에서 80년대 구찌 의상을 입고 바비 인형 화장을 한 마고로비 블러아워 라이팅, 이렇게 했을 때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빠져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4단계의 환경을 맞춰서 한번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는데, 여기부터 보통 고급 프롬프트로 들어가죠. 이제 4단계, 5단계를 잘 하시는 분이 결국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좀 웃기게 나왔는데, 물론 프롬프트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의상이라든가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다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구도 자체가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이기 때문에,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 뭐였죠? 아래서 이렇게 찍은 걸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이 구도 자체가 상당히 많고, 여기에 이제 뭐 카메라 기법까지 쓸 수 있지만 일단은 이 구도 자체만 잘 활용을 해도 저렇게 재미있는 샷들이 많이 나오죠.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 극 저각 샷이죠. 약간 밑에서 찍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5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스타일, 구도, 매체, 카메라, 주제, 주제 설명, 환경, 환경 설명, 조명, 분위기, 매개 변수. 처음에 저희가 배웠던 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이제 5단계입니다. 여기에서 4단계보다 일반 스타일하고 카메라가 추가된 겁니다. 근데 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닌 이상 구도에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 활용은 안 할 확률이 높죠. 그래도 한번 최대한 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 패션 스타일,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스타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바비 인형 이런 게 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희석되겠죠. 그래서 단어 선택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이 패션 스타일, 익스트림 로우 앵글 샷, 80년대 구찌 의상을 입고 90년대 뉴욕 거리에서 바비 인형 화장을 한, 그러니까 분장을 한 마고로비의 오래된 폴라로이드, 이거 매체죠. 오래된 폴라로이드, 블루아워 조명이고요. 미스테리 안개, 이게 분위기입니다. 미스터리, 약간 미스터리하게 안개가 꼈다, 이런 게 약간 분위기 프롬프트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좀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희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나중에는 미세 조정하게 잡는 법도 다 알아볼 건데, 지금은 전반적인 프롬프트 프레임워크가 어떤지 그런 거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조금 다른 걸로 들으면 더 좋지만, 일단은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거를 계속 점진적으로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그래도 안개가 상당히 낀 것처럼 분위기가, 뭔가 얼굴 표정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미스터리하죠. 물론 저희가 뭐 의상이라든가 이런 미세 조정까지는 아직 공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걸로 출력을 해본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디테일해졌죠. 뭔가 더 디테일해졌고요, 많이. 여기에서 저희가 미세 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더 추가하면은 완전히 저희가 원하는 의상부터 표정부터 그런 카메라 구도 이런 것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매체를 먼저 해도 되고, 이미지 품질이나 이미지 형태, 아트 스타일 등 본인만의 프레임워크의 스타일을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저만의 스타일을 또 만든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간단하면서도 조금 더 빨리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형태를 조금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미디어 품질, 미디어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나 장소, 물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어떤 의상적인 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의상도 저희가 다 미세 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 아트 스타일, 품질 스타일, 조명, 매개 변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앞에서도 한번 얘기한 거지만, 미드저니에서 어려운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영어로 뭔가를 떠오르는 단어보다는 저는 한글로 떠올린 다음에 팝팝으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법적인 거나 단어적인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더 창의적인 이미지가 나올 때도 많고요. 완전히 미세하게 조정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글을 번역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창의적인 거를 생각할 때는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나올 때가 더 많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을 했을 때는 좀 더 창의적일 때가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의 나열 순서를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고, 태그형과 이제 문장형 프롬프트를 적절히 활용하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점은 뭐냐면은, 퀄리티를 높여주는 프롬프트는 효과가 있다 없다의 그런 말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퀄리티를 높여주는 프롬프트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수상작, 전문적인 이런 걸 했을 때 실질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가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리얼리스틱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판타스틱이라든가 초고화질이라든가 뭐 전문 사진 촬영, 하이퍼 디테일 시네마틱, 이런 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정말 반영을 잘 하는데, 미드저니에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프롬프트도 마찬가지고요. 미드저니에서 어떤 거는 쓸데가 없다, 어떤 거는 뭐 효과가 없다, 어떤 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드저니도 AI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점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퀄리티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진짜 퀄리티가 올라간 건지 아닌지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드저니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보는 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 자체가 되게 퀄리티 있게 나온 이미지다 아니다 라는 게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와 이 이미지, 그 다음 이 이미지를 보셨을 때 어떠신가요? 이 이미지와 1번, 이 이미지 2번, 이 이미지 3번입니다. 거의 똑같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도 거의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근데 프롬프트로 봤을 때는 1번은 그냥 알프스라고 했을 때 나온 이미지고요. 두 번째는 Beautiful Winter Alps라고 한 거고, 세 번째는 Beautiful Mountain in Winter at Swiss Alp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냐면 프롬프트를 점진적으로 좀 추가했는지 안 했는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알프스 자체는 아름답습니다. 알프스 자체가 아름답고 스위스에 있죠. 그리고 보통은 겨울입니다. 물론 겨울이 아닌 거를 저희가 생각을 했다면은 프롬프트로 인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알프스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아름다운 산이고 대부분 겨울이나 눈이 내린 상태고 스위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프스만 하더라도 아름다운 이미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확실히 두 번째나 세 번째, 이 세 번째 이미지보다는 조금 퀄리티는 떨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냥 알프스만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사진과 이 다섯 번째 사진을 봤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 이 사진과 이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프롬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이렇게 카메라, 렌즈, 그리고 퀄리티 스타일, 울트라 리얼리스틱, 이런 슈퍼 웰메이드, 아주 잘 만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사진은 똑같이 카메라나 렌즈는 들어가 있지만 이 퀄리티 스타일, 퀄리티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퀄리티를 높여주는 그런 프롬프트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이미지와 다섯 번째 이미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뭔가 미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뒤에 있는 이런 배경들이 조금 더 퀄리티 있게 나온 거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넣었을 때도 큰 차이는 안 나는 걸로 판단이 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런 거는 잘 나왔죠. 근데 이런 것도 좀 잘 나왔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뒤에 나온 배경이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도 넣었을 때 조금 더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 매개 변수도 상당히 많은 매개 변수가 있는데 기본적인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실습을 하면서 알아봐야 괜찮은데 일단은 이론적으로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화면 비율로는 16:9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유튜브 화면이 16:9고요. 릴스라든가 틱톡이 9:16 반대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처럼 4:5 같은 거. AR을 하고 화면 비율을 넣어주면 됩니다. 1:1을 넣으면은 1:1 화면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거 나중에 실습할 때 한 번씩 해볼 건데 그래도 대부분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카오스 매개 변수인데 카오스 C를 하고 강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넣으면 되는 거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추상적인 이미지가 나올 확률이 높죠. 이것도 나중에 실습을 하면서 한번 보고 일단은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매개 변수 -S 하고 강도 0에서부터 1000까지 있고 기본값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을 넣는 거는 안 넣는 거와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을 넣었을 때는 아주 추상적인 이미지가 나오죠. 되게 창의적이거나 추상적인 이미지의 수준을 높일 때 사용하는 매개 변수입니다. -no no 파라미터인데 이 no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no를 하고 프롬프트를 넣으면은 네거티브 프롬프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미지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 이미지 프롬프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는 사실은 텍스트 프롬프트보다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쉬우면서 더 창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드저니는 말씀드렸듯이 프롬프트로 시작해서 프롬프트로 끝나기 때문에 기본적인 텍스트 프롬프트를 알아야지만 정말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이거나 디자이거나 이런 분들은 텍스트 프롬프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 있지만 그래도 텍스트 프롬프트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나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사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드저니 채팅창에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그 뒤에다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의 주소를 우클릭해서 주소 이미지 복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복사한 거를 미드저니 프롬프트 채팅창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정신예술이라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하고 생성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프롬프트와 텍스트 프롬프트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거를 빠르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창의적인 거를 할 때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당히 직관적이고 빠르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의 장점은 매우 직관적이라 상상하는 것을 빠르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 것하고 묘사하고자 하는 것을 프롬프트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때 이것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프롬프트로 어떻게 묘사할지를 아예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사용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나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미지 프롬프트 혼합은 고급 기능에 속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비슷합니다. 아까 보셨던 그런 이미지가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이미지들이 구글에서나 어디 네이버에서나 다른 데서 있을 때 이미지 우클릭해서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고 첫 번째 이미지 주소를 복사한 거를 프롬프트 채팅창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미지 혹은 세 번째 이미지, 네 번째 이미지 이런 식으로 쭉 붙여넣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콤마를 안 해도 되고 그냥 한 칸을 띄면 됩니다, 여러분. 한 칸을 띄고 이미지를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 프롬프트 매개 변수. 이미지 프롬프트 혼합은 텍스트 프롬프트가 없어도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에 있는 이 단일 이미지 프롬프트는 꼭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이미지 프롬프트만 혼합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 URL과 두 번째 이미지 URL을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를 주소를 복사하고 이게 만약에 두 번째 이미지면 이 두 번째 이미지 주소도 복사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보통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그냥 재미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와 어떤 이미지를 혼합하면 어떤 이미지가 나올까 직관적으로 알고 싶을 때 활용하면 좋은 기능들이죠.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긴 영상 봐주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배울 내용들은 좀 더 고급 기능인 다중 프롬프트, 그리고 이미지 스테이킹, 리버스 엔지니어링 혼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얘기했던 것들도 한 번씩 다 다뤄볼 거기 때문에 시리즈 형식으로 대략 한 3번에서 한 4번, 5번에 걸쳐서 미드저니를 계속 연속 진행할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미드저니의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미드저니가 무엇인지 알아봤고 그리고 기본 세팅법 빠르게 넘어갔죠.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 프레임워크를 깊게 한번 알아봤고요. 이미지 프롬프트나 이미지 프롬프트 혼합도 실습을 통해서 이거는 좀 실습을 통해서 해야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것도 한번 요 두 개만 짧은 영상으로 실습을 통해서 하는 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자책을 발행했는데 30명에 한해서 제가 선착순으로 무료로 배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 위주로 해가지고 만든 전자책이고요. 대기업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서 이벤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내용은 전자책을 읽고 댓글에 리뷰를 써주실 분을 30명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보상으로는 전자책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이벤트 조건은 댓글로 전자책 신청합니다 라고 작성하신 후에 아래 제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 댓글이나 질문 댓글은 제외하고 댓글로 전자책 신청합니다 라고 써주신 분에 한해서만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긴 영상 보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마드 AI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